네, 건강매거진 일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또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통증과 부작용 그리고 비용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지금부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란 원장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7월부터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좀 그동안 고민만 하셨다면 나도 이제 좀 임플란트 해볼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보험 적용이 달라졌나요? 네,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령이 이전에 70세였던 것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혜택이 돌아가고요. 네. 1인당 평생 동안 2개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치아가 상실된 케이스에서만 가능하시고요. 완전 무치아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틀니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적용 부위는 앞니나 어금니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비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50%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약 6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거예요. 임플란트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브랜드들이 대개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를 시술 받으시면 되고요. 보철 부분은 PFM이라는 비귀금속 도제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되시고 다만 이제 뼈 이식은 비급여입니다. 네, 뭐 비용이라든지 적용 부위라든지 또 뼈 이식 적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 나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시술을 할 때 좀 부작용 등이라든지 좀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을 줄이고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임플란트는 수술을 동반하고요.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술 전부터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숙련된 치과 의사가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치과를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숙련된 치과 의사의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하고 최상의 치료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술 또한 편안하게 하고 또 안전하고 정밀한 시술을 해야지 이제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시고요. 시술 후에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치과인가 그 부분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과 가기가 본인이 편안한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치과를 자주 가야만 유지 관리도 잘 할 수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시려면은요. 의료진의 시술 능력이 중요하고 검증된 첨단 시술과 첨단 장비로 편안하고 안전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적 임플란트 고려 사항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건강매거진 일부 이 시간에는 김정란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해서 지금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치과를 가려고 하면 사실 아플까 봐 좀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아플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좀 통증을 줄여주는 임플란트도 혹시 있나요? 예, 통증을 줄여주는 임플란트 방법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법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도 불려지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컴퓨터로 미리 분석하고 수술을 미리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고 수술 유도 장치를 만들어서 그 유도 장치를 통해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심어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냥 뭐 통증을 줄여준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탁 와닿진 않는데 일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다르기에 우리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걸까요?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사실 장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통증을 줄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기존의 임플란트 방법은 잇몸을 절개를 하고요. 그리고 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뼈를 드러나게 한 후에 임플란트 구멍 드릴을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잇몸을 덮고 봉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법은 잇몸 무절개 시술이 가능합니다.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단지 3mm 정도의 작은 구멍만을 내어서 그곳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게 되고요. 출혈이나 부종도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통증을 낮출 수 있는 이유가 잇몸 절개를 하지 않아서 출혈과 통증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환자분의 입장에서 본 또 다른 장점을 또 소개해 드리자면은요. 네. 보통의 이제 임플란트 수식을 할 적에는 고속의 드릴을 사용합니다. 1500 rpm 정도의 고속 드릴을 하면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뿌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뿌림을 많이 하게 되면 입안에 물이 고이죠. 누워 있으신 분이 물 고임을 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상당히 힘드신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폭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저속 드릴을 하기 때문에 주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거가 있으신 분들은 물이 없으니까 편안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반사가 조금 느려서 물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을 메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수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메스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3mm 구멍만을 형성하기 때문에 메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출혈이 적게 되고요.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면 여성분들 보면 이제 귀걸이를 하시는데 네. 귀걸이를 펀치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메스로 절개를 하고 귀걸이를 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훨씬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귀를 뚫는 것에 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여성분들이라면은 이 좀 느낌을 아실 것 같고 남성분들은 귀를 뚫는 게 어떤 예. 느낌일까 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심리적으로 드릴 사용 시에 물을 뿌리지 않는 점 그리고 메스를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가 치료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장점들을 갖고 있을까요? 아까 잇몸 박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잇몸 박리를 만약에 하면은 그 박리된 잇몸에 세균이 노출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멸균을 하고 시술을 하지만 완벽하게 이제 없앨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세균 노출이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게 되는데 3mm 구멍만을 형성하고 그게 막아지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논문에 의하면은요, 잇몸을 박리하면 1mm 정도의 뼈가 녹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잇몸 무절개를 하시게 되면은 1mm 정도의 뼈 손상을 하지 않고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뼈를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적으니까 치유가 굉장히 빠르게 될 거고요. 골 유착, 그러니까 뼈가 임플란트에 붙는 골 유착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보철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증과 부작용 그리고 비용의 부담을 모두 낮춰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 시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많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받고 있고요. 지금 고민 갖고 전화 주신 분이 계셔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저 할머니가 그 이빨이 별 몇 개 안 남으셨거든요. 근데 네. 염증도 있고 잘 뭐 씹지를 못하세요. 근데 그 음. 병원에 갔더니 그 전체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는데 뭐 연세도 좀 많으시고 해서 좀 네. 걱정이 돼서 좀 전화드렸거든요. 네. 할머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72세요. 72세시고 네. 염증도 있고 지금 식사도 못 하시는 상태고 전체 임플란트를 좀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네네. 하시는 게 좀 좋을까요, 원장님? 예, 72세 분이시면은요, 전체, 그러니까 지금 염증이 좀 있다 그랬는데, 치아에 염증이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증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치아를 발거하고, 그 다음 시술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저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하신 거죠.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셨고, 지병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지병은 없으시고요. 네네. 예, 혈압이 조금 시간. 높으세요. 혈압은 좀 높으시면 컨트롤이 된다면 특히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면 출혈에 대한 걱정도 없으시니까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립하고서 기다리는 동안에 틀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유착이 되는 동안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틀니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또한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만일 이분이 뼈가 조금 허락이 된다면, 그러니까 뼈 양이 조금 괜찮다면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고 보철까지를 임플란트 식립 당일날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철은 바로 할 수는 없으나 기능은 당장은 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절개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좀 좋다. 그렇죠. 이제 네. 할머니 분들은 면역력이 이제 약하시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를 위해서 기존에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 방법이라면 전체를 다 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네. 힘드시겠죠. 그렇죠. 근데 무절개를 한다면은 72세인 분도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기존의 임플란트보다는 할머니가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안내해드리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시면 좋다고 하거든요. 오늘 네. 방송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치아에 염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 치아에 있는 염증이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빠르게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금 앞니빨 두 개를 갈아가지고 그 씌우는 이빨 색깔로 두 개를 씌웠거든요. 네. 그다음에 가져왔어. 그래서 두 개를 씌웠는데 그 옆에 또 옆에 앞니빨이 그냥 살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개가 또 씌웠어요. 네. 그런데 그걸 틀니로 하려고 음.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틀니를 하게 되면은 그 내비게이션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양쪽에 네. 이빨을 양쪽에 하나하나만 그 임플란트로 심고 그 다음에 틀니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앞니를 씌우시고 또 옆에 이빨은 괜찮고 또 그 다음 치아는 또 씌우셨는데 네네네. 좀 내비게이션 그게 임플란트를 좀 하고 싶다. 필요해요. 그 네. 틀니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바로 좀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 네. 지금 윗니이신가요? 아랫니이신가요? 우엔이에요. 위엔이고 지금 남아있는 치아들을 발거를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보존해도 되는 상태인가요? 글쎄 그거를 뜯어봐야 알겠다고 그러는데요. 아, 네. 뜯어봐야 네. 알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런데 뿌리도 이제 예. 엑스레이 상은 네. 그 뿌리가 지금 성할 것 같더라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뜯어봐서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뼈 같은 거를 이렇게 뾰족한 걸 심어가지고 네.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아. 그거보다도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디지털로 해가지고 양쪽에 임플란트를 하나씩만 앞니는 있으니까 네. 저기 임플란트를 양쪽에 하나하나만 음. 심어가지고 틀니를 했으면 싶어서요. 네. 부분 틀니를 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네네. 네. 부분 제가 틀니를 지금 그거 틀니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그 현재도 보철로. 네. 예. 전체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당뇨가 좀 심하거든요. 아, 고혈압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저기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 나머지 어금니들은 틀니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만약에 어금니는 한 4개 정도만, 사실 지금 2개 말씀하셨는데 한 네. 4개 정도만 심어도 어느 정도 네. 임플란트가 가능하시거든요. 2개 심으실 수 있다면 4개도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비용이-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하나씩 더 심어서 틀니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하나씩 하고 앞에 네. 저기 4개가 있잖아요. 네, 앞니만. 앞에 4개가 있으니까. 네, 앞에 양쪽에 사실 하나, 4개만 하나만. 가지고는 틀니할 적에 굉장히 불편하신 거 맞으시고요. 그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를 하나씩 더 심어서 부분 틀니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만 더 심어서 틀니를 벗어버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이제 건강 상태 고려해서 그 내비게이션 시술이 그 면역력 약하신 분들한테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네, 시청자님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네. 내용은 향후에 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를 더 심으셔서 틀니 임플란트를 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2개를 더 심어서 틀니를 아예 벗어 던져라라고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비용과 부작용 그리고 통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생방송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잇몸을 좀 무절게 하기 때문에 좀 통증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출혈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은 어떤 분들에게 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상담하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할머니. 전체, 네. 전체 임플란트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한다는 거는 그 수술에 대한 염려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면역력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잇몸 무절개 시술을 하신다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술하시고 빨리 씹는 기능을 회복하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적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바로 이전에 말씀하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의 우려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하실 수 있고 고혈압이신 분들도 출혈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데 출혈이 적으니까 안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역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뿌림에 대한 공포, 통증의 공포 이런 치과 공포증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신다면 좀 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편안한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이고요. 뼈가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바쁘시고 뼈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철을 빨리 하고 싶으시면은 임플란트를 심는 당일날 바로 보철을 올리고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연세가 많은 어르신부터 굉장히 바쁜 좀 젊은 층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증을 최소화한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좀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시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는요, 내비게이션 방법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네. 컴퓨터 분석해서 시뮬레이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치과에 가셔서 진단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치과 의사의 많은 지혜가 합해져서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1단계 검사로는 입안 구강 검사를 하고 파노라마 촬영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3D 구강 스캐너 촬영을 하는데요. 3D 구강 스캐너 촬영은 입안 모습, 치아의 모습, 위치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입체 사진으로 찍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3D CT 촬영을 하죠. 뼛속이나 잇몸 속 같은 부분에 대한 엑스레이 이 두 가지를 중첩을 해가지고요. 네. 컴퓨터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그 안에서 그 환자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모의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의 위치를 모의 수술 통해서 정하게 되면 수술 보조 장치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다 환자분의 입 바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자분의 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단계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면 되고요. 미리 다 계획되었으니까 빨리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진단과 수술 과정 뭐 총 6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인 그 3단계만 좀 환자분에게 실제로 수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6단계를 쭉 들어봤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 CT나 엑스레이는 잘 아시는데요. 구강 스캐너에 대해서는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강 스캔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입안에 사진을 찍고 있고요. 1초당 3,000매 정도의 사진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데려와서 치아를 위치시키고 있죠. 가장 최적의 장소에 저렇게 치아부터 위치시킵니다. 치아를 어떤 식으로 놓을지, 바깥으로 놓을지, 안으로 놓을지 최적의 장소를 정하고 그 치아 위치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지금 위치한 모습이 보이죠. 네. 아래에 빨간 줄이 보이시죠. 그거는 신경인데요. 그 신경을 피해서 위치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네, 그 빨간 줄인 신경을 피해서 이렇게 또 식립이 되는 그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보시면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사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보면서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남성분이에요. 64세이신데 병원을 찾았을 때 이분의 상태 어땠는지 그때의 모습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병원에 오셨을 적에 아래 어금니가 다수가 상실되어 있고요. 이미 틀니는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틀니는 사용하고 계셨지만 틀니를 만든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교합 고경이 무너져 있었고 교합이라는 게 이제 아래 윗니가 이렇게 맞닿는 건데요. 네. 그게 밸런스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은 아래 얼굴 길이가 굉장히 짧게 돼 있고요. 그러네요. 근육들이 수축돼 있습니다. 턱 끝이나 이런 얼굴 옆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노안으로 보이고 계셨거든요. 이 분께 그래서 이제 구치부에 내비게이션 방법으로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철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교합 고경도 찾게 되고 안모도 많이 좋아지셔서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네. 앞모습 사진만 봐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 아랫입술 그 아래쪽으로 턱 길이가 다른데 옆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옆모습도 좀 살펴볼까요? 옆모습을 보면 더 잘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왼쪽 사진을 보면 예, 입이 이렇게 나와서 뾰루퉁한 느낌이 들지요. 네. 예, 근육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턱끝 근육이 굉장히 수축이 돼 있고 담으려고 하다 보니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된 그 규합고경, 제대로 된 그 치아의 길이 등을 설정을 해서 편안한 얼굴 모습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옆쪽으로 그 팔자주름이라고 하나요? 이 주름 예. 길이도 좀 짧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이 떠오르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지금 활짝 열려 있고요. 걸려온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으셔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아버님께서는 임플란트 혹시 몇 개나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2개 정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2개 정도를 식립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신 분이라고 네. 해요. 가능할까요, 원장님? 예, 너무 바쁘신 분들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하시면 되는데 임플란트 개수가 만약에 아주 많이 있다면 또 최소한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얼굴을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라면 최단시간으로 3회 정도 내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원 때 검진하고 진단 자료 준비하고요. 그 다음 내원 때 수술하고 임시 보철을 올리거나 본을 뜨시고요. 세 번째 내원 때 최종 보철을 올리시면 됩니다. 단 이제 뼈 이식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네. 예. 그렇다면 이 3회 정도 내원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첫 타임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거의 그냥 비슷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하신 후부터 최종 보철까지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전의 방법에는 한 2달 정도가 보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치유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치유가 빠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단축이 될 수 있어서 한 6주 정도의 최종 보철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6주 정도 기간 안에 이렇게 가능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뼈 이식의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사례 같은 경우는 환자들마다 좀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플란트 시술의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면 디지털 장비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법은요, 1980년대부터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때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때는 이제 주로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그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을 가지고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결정하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장비가 발전을 해서 2D 그러니까 2차원 CT가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 또한 3차원 CT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좀 더 정밀해지기는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반 디지털, 반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뼈가 아주 광활한 아주 넓은 뼈가 아니면은 사실 조금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구강 스캐너가 도입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3D 프린터나 3D 뭐 밀링 장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정밀성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신뢰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1980년대부터 우리 생활에 좀 도입이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참 많은 그 생활의 편리성을 찾아주고 있는데 치과에도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2D에서 3D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3D 구강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3D 구강 스캐너가 정밀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D 구강 스캐너도 이전에는 정밀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악궁을 정밀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전체 악궁을 해도 정밀하게 됩니다. 3D 구강 스캐너가 하던 일을 이전의 방법으로는 오른쪽 사진 보면 본을 뜨는 모습을 보이죠. 네. 본을 뜨기를 해서 이제 치아의 잇몸의 그런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입안에 이제 물렁한 재료를 넣고 그것을 굳혀서 빼내고 거기에 이제 석고를 부어서 모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제 입안에 이물감이 좀 많아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예,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요, 오차가 많다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치아가 굉장히 약해서 흔들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데요. 저런 재료를 넣어서 밀어 넣으면은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오차가 생기게 되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강 스캐너를 하게 됐는데요. 구강 스캐너는 이제 입체 사진을 찍는데 1초에 3,000장 정도의 사진 컷을 조합을 해서 3D 입체 사진을 만드는데 99.9%의 정밀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므로 해서 그 오차를 줄임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정밀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된 것입니다. 네. 기존의 본뜨기라고 하면 사실 그 이물감, 뭐 침도 못 삼키고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오차도 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3D 구강 스캐너로 이렇게 뭐 1초에 3,000장을 찍는다고 하니까 정밀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방금 뭐 좀 전에 전화 주신 시청자분만 해도 굉장히 바빠서 2개 임플란트 얼마 만에 가능하냐 이걸 질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는 최단기간을 말씀을 드렸고 네. 뭐 3회 내연에 한 6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를 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언제 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즉시 치아를 발거하자마자 심을 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즉시 식립은 치아에 염증이 없거나 할 적에 가능하고요. 즉시 식립했을 때 그러면 잘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즉시 식립하는 경우에는 그 발치한 그 와동, 그러니까 발치와의 그 자연적인 치유력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치유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발치한 곳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부득이하게 뭐 좀 기다려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에 영향 주는 요소로 시술에 필요한 그러니까 내원 횟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회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뭐 봉합하고 봉합을 제거하고 2차 수술을 하고 본 뜨고 뭐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한 7번 정도가 있고 네.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시술을 위해서 필요한 부과되는 내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조금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골 유착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기능을 하려면은요, 임플란트 표면이 뼈에 붙어야 됩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뼈에 붙는 기간을 우리가 치유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치유 기간이 종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정도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뼈의 그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을 또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즉 그 내비게이션 방법으로 잇몸 무절개로 했을 적에는 치유가 빠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뭐 뼈 상태라든지 뭐 치아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뭐 7번에서 지금 한 3번 정도로 좀 이렇게 줄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의 전화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지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저 73세 할머니예요. 네. 네, 한 3년 전에 임플란트 아금니 앞에 거 임플란트를 2개를 했는데요. 네. 한 번도 그 임플란트 스케일링을 못 했는데요.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아, 네. 지금 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3년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3년 정도 임플란트를 하신 지가 좀 시간이 흘렀는데 사후 관리를 안 하신 상태예요. 스케일링 안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예, 정기검진 안 받았어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라도 빨리 치과에 가셔서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요. 정기 검진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균 관리와 씹는 힘 관리입니다. 세균 관리를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바로 스케일링이죠. 물론 이제 치아의 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스케일링은 조금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치아와 임플란트 동일하게 염증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스케일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 보철에 너무 심한 씹는 힘이 부과되지 않도록 교합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조정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꼭 필요하시고요. 이제부터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3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시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나마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을 방치한 건 아닌가 봐요. 아, 그래도 좀 빨리 가셨으면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무래도 그 교합 조정 그리고 스케일링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용 기간도 좀 늘려준다고 하니까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과 임플란트 관련한 고민 상담 나누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신가요? 불편한 게 아니라요. 네, 저는 지금 임플란트를 아랫니만 송골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그 2개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아프지 않게끔 잇몸이 지금 뭐 다른 식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래길래 이거 말고도 나는 이제 지금 현재 입는 거 말고도 옆에 잇몸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아랫니가 지금 어금니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을 수 있나 그거 물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송곳니 옆에 아랫니 지금 2개는 하셨고 어금니가 발치되어 있는 상태로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금니가 2개가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예, 아랫니가 2개 다 없어요. 네. 아랫니가 양쪽. 예, 양쪽이 다 2개 다 없으시면은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임플란트를 길이가 7mm 이상을 심을 수 있는 뼈의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금니의 그러니까, 경우는 그런데, 네. 병원에서 얘기를 그 네. 이제 뒤에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네. 내 이제 저기 잇몸에 네. 뼈가 너무 약하대요. 네.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잇몸이 약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해서 음, 씹고 살으셔도 어느 정도 씹을 수는 음.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시라 그랬는데 음. 그거 갖고는 불편해서요. 예, 어. 그러실 거예요. 예, 어금니 하나 정도는 반드시 더 하셨을 때 훨씬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두 개를 네. 다 하셔도 가장 좋지만 하나 정도만 더 하셔도 훨씬 다르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 정도만 더 있어도 좋은데 네,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금 네. 하나 정도를 못하는 것이 네, 우엔니가 네, 그렇게 맞춰질 수 있는 어금니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엔니가 맞춰질 수 있는 어금니가 오른쪽에는 있는데 왼쪽에가 약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내고 지금 네. 있기는 있는데 네, 힘이 없으니까 네, 그냥 신경만 죽여놨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걸 뽑아주면 볼이 좀 쏙 들어가고 좀 할머니 스타일 같아 보일까봐 네, 네. 그걸 빼지 말고 그냥 신경만 지금 죽여놓은 상태로 다 이가 붙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는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이제 뼈이식 말씀하셨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법으로 했을 적에 뼈이식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를 찾기 때문에 그 뼈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이식 양을 줄일 수 있고 대개의 경우는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심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윗니가 지금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임플란트를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궁금증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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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이가 아랫니 하나는 아금니 제 끝에는 하나는 빠진 상태에서 아예 안 했고 네. 크게 불편은 안 느껴서 그냥 그런 데서 쓰고 있는데 또 왼쪽에 하나가 이제 한 20년 됐어요. 이제 씌운 게.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이거는 하게 되면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한 개도 임플란트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네. 오해 하나가 빠진 이 아금니 하나 오해니가 빠진 상태에서 브릿지를 했어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요즘 같으면은 임플란트를 심었으면 되는데 그걸 3개를 하니라가 한 개 빠진 걸 가지고 브릿지를 하니까 양쪽에 이를 다 갈아서 하잖아요. 그것도 이상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런 개인 병원에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병원에 이게 방송 보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병원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지금 65세 궁금하신 이상은 왜 저기 돼 있잖아요. 이제 반값으로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임플란트가. 근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가격 차이가.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어머님 지금 궁금하신 네, 점이 궁금하네.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방송이 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네. 문의 주신 그 한 개의 시술이 가능한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가능한지 이 부분 풀어드리고 다시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20년 정도 씌워 있다고 했는데 이치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너무 가까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가능하고요.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9세라고 하셨거든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50%의 비용 부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정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비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